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쉬운 거를 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먼저 좀 공부해갖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함축 의미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지? 중요한 게 뭐라고? 함축 의미는 뭐랑 똑같다? 그렇지. 어이구 잘해요. 주제 추론이랑 같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라고도 보통 말을 많이 하지만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면 함축 의미 추론은 좀 쉬울 수 있다. 다만 주제가 대놓고 딱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쏙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이런 문제 풀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지. 하나는 뭐라 그랬어? 그렇지. 이거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축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대해서 yes be days 거라 전제하고 제가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브랜드가 있는데 하나는 히어로 브랜드라고 하는 본문에 나왔었지,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멘토 브랜드라고 돼 있어. 히어로 브랜드는 어때? 자기가 어딘가 우뚝 서 있으면서 By me, I'm the best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transformational journey라고 해서 뭔가 여정이 변형하고 있고 이 안에 트위터나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것도 있다,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서로 막 껴안고 있는데 왜 껴안고 있는 거죠? 소통하고 있다. 야, 이거 내 진짜 경험인데 라고 하면서 뭐 파리피플이라고 욕먹는 인스타 인플루언서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제품 사용담을 막 공유함으로써 사람들한테 그 브랜드를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야 되는 정당성 같은 걸 좀 부여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뭐 어때요 지금? 브랜드야. 얘도 브랜드시거든. 근데 어때? 지금 막 근육줄에 막 멋진 슈퍼맨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할아버지인데 손을 잡아주고 있지, 그치? 근데 그 옆에 놓여져 있는 게 뭐야? 데이 투 데이 챌린지스야. 매일 일상이 힘든데 거기 지금 손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딱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여기였잖아. 강력한 브랜드는 그들의 손을 잡아준다. 뭐로써? 멘토로서. rather than은 뭐뭐가 아니라 뭐뭐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히어로라기보다는 멘토로서 손을 잡아준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그림에서 강력한 브랜드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너네가 해석을 했을 때 머릿속에 사전적인 의미는 떠올랐을 거야. 강력한 브랜드는 어떻다고요? 멘토로서 손을 잡아준다. 뭐가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그러면은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 텐데 멘토로서 손을 잡아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형광펜을 하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생각했을 때 브랜드에 대해서 형광펜을 하시고 그죠? 중심 소재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멘토로서 손을 잡아준다는 것이 보라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웅놀이를 하는 부분이 파란색이 되어서 대조군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해줘야 되겠죠? 형광펜이 없으신가? 있나? 없는 사람? 다 있어요? 없으면 많으니까 얘기하세요. 가정의 형광펜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문장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가져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거 전체 내용 다 알 필요 있어 없어? 우리가 지금 문제를 잘 풀기 위한 단계고 선생님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너네 내년에 부교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 나오든지 다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어? connectivity,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이거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대.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 없어. 그치? 그냥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s a result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원인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이어지고 있대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고 있대. 뭐로? The power of authentic, relevant, and experiential storytelling이라고 하고 있네. authentic이라는 단어 꼭 알아두셔야 되죠. 여기서 author 보이십니까? 작가가 직접 그리고 썼으면 진짜인 거죠. 그래서 진정성 있는, relevant, 나와 관련이 있는, 그 다음에 experience에서 나온 형용사잖아. 그래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과 함께 마케팅. 그러니까 여기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를 말하는 거겠죠. 물건을 내다 파는 행위, 브랜드가 하는 행위가 이런 걸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세 번째 문장까지 읽고 확신을 좀 가져볼게. 소셜 미디어가 shift가 나왔을 때 얘들아 뒤에 항상 from A to B를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권력을, 힘을 옮기고 있대. 어디에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에서부터 누구로 바뀌고 있대요? 그 물건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컨슈머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곳에서 where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The story told by the consumer themselves. 고객들에 의해서 말하여지는 이야기들이 더 강력하다는 거야. 누구보다? 브랜드에 의해서 말해지는 것보다. 하고 읽었으면 이제 너는 게임이 끝난 거지.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강력한 브랜드는 사람들이 사랑받고 선택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는 제품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에 의해서 된다고요? 멘토가 된다고요. 그 멘토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진정성 있고 나와 관련이 있고 경험에 기반한 스토리텔링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컨슈머가 스스로 그 이야기를 얘기를 만들어서 더 강력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터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파는 즉 히어로 브랜드에 해당하는 표현이 바로 어디가 되는 거예요? 마케터 그 자체가 히어로 브랜드지. 내가 물건을 팔고 내가 강력하다고 말하는 거 그거는 이제 히어로 브랜드. I'm the best, buy me. 나를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즉 여기 A번에 the ones told by the brands. 브랜드에 의해서 말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히어로 브랜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마케터가 판다, 그 다음에 물건이 직접 자기가 좋다고 얘기한다 이런 쪽 말고 어떻게 하는 거? authentic storytelling 하는 거.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 Storytelling honestly and sincerely to connect with the consumer at a deeper level. 더 깊은 수준에서 다른 고객들과 sincerely, 진정성 있게 연결되는 거 이런 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멘토로서 손을 잡아준다는 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Through a rational message wrapped in emotion. 감정으로 감성 터치하는 거지. 그런 거 둘러싸져 있는 하지만 합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 바로 요즘의 마케팅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땡땡하고 지금 뭔가 부연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 더 이상 읽어 안 읽어? 안 읽는다는 거야. 그래서 고객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의 속성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 거에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통해서 day-to-day life challenges of their customers.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스트롱 브랜드는 어떻게 해준다? 오히려 조언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브랜드가 된다가 되는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줘야 되는데 결국 이 글은 브랜드에 관한 글이니까 브랜드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어때? well-known 브랜드는 strong 브랜드 맞잖아요. effective 브랜드도 strong 브랜드 맞잖아요. influential도 맞고 leading company도 맞고 major 브랜드도 맞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고등학교 3학년 질문은 1, 2, 3, 4, 5번 보기가 전부 다 어떻다고? 중심 소재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대충 모두가 다 신데렐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백설공주 찾아내기 얼마나 좋냐.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보기 분석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지? 너네가 만약에 지금 수능 점수가 안 나오고 있다면 선생님 생각에는 본문이 해석을 안 되는 감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보기 분석이 안 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기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뭐였었어요? not to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not mentioned, 본문의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랑 그 다음에 teach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루고 있는 주제보다 너무 넓을 때 teach라고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ts는 지역적이다. 분명히 본문에서 언급은 됐으나 아주 일부의 내용만을 대표하고 있을 때 우리가 ts라고 하자고 했지? 그러면 1번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Customer journey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서 transformational journey라는 표현을 썼었거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customer journey랑은 다른 거야. 일단 consumer journey라는 거는 경영을 공부하게 되실 거면 앞으로 아시게 될 건데 소비자가 뭔가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너네가 학원에 오기까지 등록하기까지 경로를 한번 생각해봐. 맨 처음에 어때? 학원 있는지도 몰랐어. 베토가. 그러다가 어때?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어. 인지하니까 어때? 사람들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 같은 걸 찾아보게 됐겠지? 그러다가 너네가 와서 상담을 했겠지? 그러다가 등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다가 다니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 학원 어떠냐고 물어보면 너네가 다시 재평가를 해주지? 이런 모든 인지부터 재평가의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customer journey, consumer journey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언급이 안 된 거예요.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마케팅에서 컨슈머 저니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감성 터치가 중요하다. 멘토로서 뭔가 영향력 있게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끌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디 나와 있냐고요.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딨어? 소비자에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을 뭐 건드려주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럼 어때? 2번 consumer connection 이것도 괜찮지 않아? 고객과의 연결을 우선시한다. 뭐보다? economic profit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 글에 economic profit이 무슨 색깔이어야 돼? 그러면 파란 색깔이어야 되지. 그러면 영웅 브랜드라고 말한 게 경제적 이익에 가는 글이야? 그럼 뭐였어?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브랜드가 브랜드를 말하는 거지. 마케터가 자기 제품을 홍보하는 거잖아. 그게 에코노믹 프로핏이냐고요. 여기다 파란 색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난멘션이죠. 나는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오답 중에 하나가 2번이었다고 생각해. 혹시 2번으로 틀린 사람? 오, 좋아요. 왜 기쁘면 안 되는데 기쁘냐? 왜냐면 예측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influential brand는요.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시키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뭐로요? inspirations. 괜찮지 않냐? 영향력 있는 브랜드를 자기를 영감을 주는 존재로 한대. 괜찮지 않아? 영감을 준다는 게 이모션이라는 거기도 하고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도 맞잖아. 그치?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emerging 브랜드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 컨슈머를 위해서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신생 브랜드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인스피레이션에다가 보라색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emerging 브랜드에서 난멘션이다. 새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생 브랜드에게 영감을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영감을 줘야지. 그럼 4번은 어때? 여기도 마음에 들지? 고객을 잘 이해하고 고객과 relate. 그래서 얘들아 relate라는 동사를 꼭 챙겨두셔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relate? 관련 있는, 연상되는 뭐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relate를 관계 맺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relate. 뭐뭐와 관련 짓다.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이고 왜 이러지? 뭐 우인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거 다음 시간에 시험 보는 거고요. 여기 뒤에다 쓰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relative가 그래서 무슨 뜻이야? 나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지. P로. 그래서 친척이죠. 친척. 그런데 명사 할 때는 친척이고 형용사 할 때는 뭐예요? 그렇지. 관련 잘못했어. 상대적인이라는 의미죠. 상대적이라는 게 이 사람과 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교해서 더 높은지 낮은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relation은 뭐예요? relation? 관계 또는 관련이지. 그래서 co-relation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관관계. 그렇지. 상관관계가 되고 그럼 relationship은 뭐가 되는 거야? 관계인데 무슨 관계게 이거는? 위에 relation 얘들아 관계, 관련이라는 의미에서 관계야. 그러니까 관계성이 있냐 없냐. 근데 얘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래서 애들이 내 수업을 싫어하나 봐. 나는 relate만 몰랐을 뿐인데. 그치? 뭐라고? 지금 애들 표정이 썩어 있어. 내가 타이핑을 탁탁탁 할 때마다 약간 들숨에 도영아 너 시험 봐야지. 펜 들고 들어오세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가혹한가? 누구? 월급만이요? 나 하시지 않을까 이제? 왜? 둘이 같이 앉는 거야? 안 보여. 좋다 좋다. 좋아 좋아. 보라색 통과. 달라고?
근데 여기에 지금 없어서 저기 데스크 가서 실장님한테 달라고 말씀드려보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래서 얘들아 그 지문을 고3 거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굉장히 본문에 아니 특히 보기 분석에 뾰족함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4번은 understand and related to customer 이라는 표현 되게 마음에 들지? 그 다음에 여긴 어때? simply pushing a product or service 제품이나 서비스를 푸시한다는 게 뭐야? 이 제품 좋으니까 사세요 라고 하는 결국 무슨 뜻? 그렇지. 그래서 4번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브랜드, 다시 말하면 강력한 브랜드는요. attract loyal customers. 그러니까 충성심 높은 고객들을 끌어모으는데 그게 전략적인 요인들. 예를 들면 뭐 같은 거? 369 12월에 하는 올리브영 세일 같은 거. 그런 게 스페셜 오퍼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strategy factors including special offers는 무슨 색깔이어야 돼? 그렇지.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한다고? 그거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어떤 오답 유형이에요? Not true. 본문의 내용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겁니다. 맞은 사람? 아이 훌륭합니다. 3명 맞았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3번 한번 가봅시다. 자, 3번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movable feast라고 하는 개념이야. 선생님도 이게 수업 준비를 위해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너네한테 개념이 되게 안 떠오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수업 준비하다가 안 되겠다. 모든 질문에 그림을 다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된 거거든.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지금? 움직이는 역동성 느껴지세요? 이 가운데 지구가 왜 있는지 알겠지? 글로벌 컨텍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식사들을 하고 계신데 위에 뭐가 올라와 있죠? 뉴스가 올라와 있고 유튜브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피스트라고 하는 것이 페스티벌에서 온 건데 연회예요. 이렇게 음식 잔뜩 차려놓고 하는 연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기 마지막에 아저씨가 It stays with you.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사전 의미로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마지막 문장이죠. 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빈칸이 포함된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밑줄이 포함된 문장.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하니까 이러한 연애는 features, 특징으로 합니다. 동사로 나오고 있는 거죠. 뭐를?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 All the components of social interactions.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있대. 그걸 특징으로 한대. 그런데 그것이 아주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보 환경 내에서 정보 환경이라고 하는 건 정보를 주고받는 지금 이런 글로벌 환경을 말하는 거고 그게 되게 복잡하고 다이내믹, 역동적인데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든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읽으면서 한번 판단해봐. 그 다음에 이제 해밍웨이 아저씨 알죠? 노인과 바다. 그 아저씨가 가장 적절하게 설명했듯이 너가 가는 곳마다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때 이 시에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뭘까? 연애. 그렇지.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바로 뭐다? 연애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연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뭔 거야? 너랑 항상 함께 있다는 게 뭐라 그랬어? 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처음 보는 표현일 테니까 여러분한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Changing date of religious celebration. 중요한 게 아니네. 원래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축하 행사의 데이트, 날짜가 변경될 때 movable feast라고 했대. 그러니까 너네 알지? 뭐 라마단 기간 같은 데 보면은 음식 같은 거 있을 때 원래는 오늘 하는 건데 그 날짜가 다른 날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라마단 기간 끝나고 나서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어니스트 해밍웨이에 의해서 뭘 나타냈다? 자기의 파리에서의 경험을 표현하려고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두 문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movable feast라고 하는 개념을 뭐를 위해서 사용하더라? conceptualize the potentiality. 그러니까 잠재 가능성을 개념화하려고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Connect with people, connect with ideas, and connect with information. 근데 여기 지금 이탈리아로 되어 있는 거 보이지? 무슨 말하고 있어? 사람들과 아이디어와 정보와 연결되어 있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래. 그게 movable feast라는 거죠. 내용 이해됐어? 맨 처음에는 종교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크리스마스 때는 뭐가 국룰이야?
행사 다 한 다음에 맛있는 거 먹는 게 국룰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연애를 쫙 하는 게 날짜가 옮겨진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 안 하고 내일 할게요. 그러면 그 연애가 어떻게 된 거야? 무브업을 움직인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정보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뭐니?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음식이 어떻게 된 거야? 움직였어. 즉 뭐야? 정보가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언제든 어디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개념까지 얘가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왜 파리에서의 삶을 자신의 삶을 무볼피스라고 했을까? 원래 해밍웨이는 미국 사람인데 파리에 가가지고 거기에도 맛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파리 가봤니? 안 가봤으면 꼭 가보렴. 선생님이 전 세계에 2번 가본 데가 별로 없는데 하나가 파리고 하나가 암스테르담이거든. 파리는 그냥 길을 가다가 아무 데나 들어가도 커피랑 빵이 오지게 맛있어. 알겠지? 그거는 네가 너무 아가야미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번데기로 먼저 좀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면 되지. 그렇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골뱅이 무침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니? 정보가 순환하고 여행하죠. Not only in but also는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여기 있네, 그지? 그래서 straight line from official media outlet to customers, but 이게 돼 있지. 얘들아 항상 not only but 나왔을 때 당연히 해석이야 A뿐만 아니라 B도잖아. 근데 독해에서는 뭐가 중요해? 잘한다. 앞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안 봐도 이건 보라색이지. 이 정보가 항상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ove over feast에는요. 뭐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information dishes. 너무 표현 마음에 들지? 그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림에서 접시 위에다가 이게 유튜브 올려놓은 거야. 이게 바로 information dish인 거지. 진짜 그림 잘 그려지 않냐? 나눗바나나?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여기도 되게 누구에게나 이동될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썼다는 걸 볼 수 있지. 각각 each person은요. try a slice of everyone else's dish. 각자 가져온 음식을 조금씩 다 맛볼 수 있다는 거야. 즉 정보의 어떤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동 가능성, 순환성, 누구랑도 공유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까지 전부 다 얘기해주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게다가 furthermore 나왔어요. 그럼 더 읽어요, 안 읽어요? 저러면 안 읽어요. 왜게요? 정보를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것 뿐이지. 여기서까지 읽고서 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답을 고르되 그러지 않으면 좀 더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fast는요. 어떻대요? moves. 돌아다녀요. 전 세계를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요. 그리고 어떻대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연애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로 complete, 가득 채워져 있냐면 servings of information, 당연히 정보의 서빙이겠지? 근데 그런 것들은 뭐에 의해서? 정부와 플랫폼에 의해서 당연히 검열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겠어? has the potential to connect with any person, any other person. 그 누구랑도 계속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당연히 어떻게 함으로써? by sampling their information. 샘플이 동사를 쓰였을 때는 여러분 샘플링한다, 그러니까 맛본다, 약간 샘플처럼 우리 말로 뭐라지? 시식해본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여기 정보를 시식한다는 말은 조금씩 맛봅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dirt ou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dish and dirt는 원래 dirt가 먼지잖아. 그 dish가 원래 접시지. 그래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각각의 접시에다가 내 먼지를 조금씩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비밀을 털어놓다 라는 수거 표현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왔으니까 말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털어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연애가 이런 정보라고 하는 다이내믹 안에서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더라. 그 여기서 말하는 features of the components of social interaction 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든 구성 요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어때? 모든 사람들이랑 다 상호작용해요. 정보를 가지고 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다시 보라색이 되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얘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너랑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가까운 표현이 뭐예요? 언제나 디지털 연애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mover feast가. 그러면은 movable feast에 해당하는 표현이 1, 2, 3, 4, 5번에 있을 거 아니야. 어딨어? 아까 뭐라 그랬지? 계속 순환하고 돌아다니고 디지털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했지? 그래서 1번에 digitally encountered information. 디지털적으로 encounter, 만나게 되는 정보. 이게 movable feast 아닌가? 그 다음에 2번에서 어디 있어요? 그렇지. 너무 잘한다. constant flow of digital information. 만약에 내가 지금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단어 뜻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안 된다. 왜? 난 예습을 전제로 하고 있지? 너네 다 단어 찾아갖고 와야 돼. 중요한 단어 아니면 설명 안 할 거예요. 중요하면서 할 얘기 많고 리뷰 테스트 꼭 봐야 되는 단어 아니면 안 할 거예요. 그 여기서 constant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인 끊임없는 이라는 의미잖아. 정보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역시 같은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도 있을까? 그래 잘하잖아. 이럴 줄 알았다고. 잘했어. 고고. 없어? 없나? 그렇지. 디지털 인포메이션도 어느 정도 movable feast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4번에서는요. divert digital information. 그래 좋지. 가능하지. 그 다음에 5번은요. 그치.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얘도 약간은 좁기는 하지만 얘도 movable feast라고도 볼 수 있겠지. 정보는 정보잖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지. 그치? 그렇지만 5번은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겠지. 왜 안 되게? 그렇지. TS에다가 루머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루머를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그런 시도와 상관없이 늘 남아있을 거다. 그 소문 같은 거를 못 없앤다는 얘기인데 그거랑 상관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스킬이 왜? 그러니까 장비를 갖춘다는 거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 다양한 정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어때? 어디가? 그럼 얘들아 정보랑 상호작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정보랑 상호작용한다. 그치?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 목소리 다시 내보고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4번의 포커스는 어디 있는 거야? 정보 처리 기술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은 남멘션 맞지? 그치? 언급한 적 없죠? 그 다음에 3번. 일단 디지털 정보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가 되게 어렵대.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의 인식을 바꾸고 말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다고? 항상 내 옆에 있다. 내 옆에 있다는 건 뭐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남멘션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요. 거의 다 남멘션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사람들이 소비하는 디지털 정보의 끊임없는 흐름이 is not always infinite. infinite이 뭐야? 무한한이지. fin이 들어가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finish라고 그랬지. 그래서 confine이 뭐고 그쪽으로 확 한정시키다, 감금하다, 가두다였고 refine은 끝난 거를 계속 끝내는 거니까 정지하다. define은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정의 내려버리다 이런 의미를 했지. 그래서 얘가 끝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무한한 거잖아. 항상 무한한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오답형이죠? 나투르죠. 무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때요? 거의 무한에 가깝게 계속 모든 사람들이랑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인구가 80억 명이잖아요. 2050년이 되면 100억 명이 될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무한대로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 1번이고 어디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ever present, leaving a lasting impact. 자, ever present, ever가 들어가면 항상 그대로 지금부터 똑같이 이런 뜻이야. 그래서 늘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뭐 하나만한 얘기인데 ever present가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자, 5번에 보면은 감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은요, English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영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겁내 많아. 그 다음에 여기는요, 취왕 language라는 데는요, fewer emotions, 그치? 별로 없지. 라는 걸 일단 두고 봅시다. 너네 그거 알고 있지? 우리나라가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게 많은 거. 그게 노벨 문학상을 못 받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며. 누리끼리, 노르스름, 그런 단어들을 영어로는 다 옐로우로밖에 번역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동이 오질 않는 거지. 그걸 누가 깼다? 우리 집안 언니가 깼다. 같은 한시예요. 한시 하나거든요. 가문의 자랑이죠. 한강 언니가 깼다. 그래서 그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부족하면 그만큼 그 나라에는 감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거지. 알지? 아프리카에는 눈을 설명하는 단어가 없는 거? 눈 있잖아, snow. 모르는 거야. 눈이 뭔지 모르는 거지. 아프리카에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 지구가 망하는 거야? 너네 그거 있지 있긴 있지. 내년에 우리나라 여름이 6개월일 거래. 와 진짜 너무 싫다. 올해도 되게 근데 이번에 겨울인데 눈이 없어요 새는데. 그치.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고. 4월까지 눈이 온다고. 눈이 오는 게 좋아요? 아직 애기네. 자,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e jury is still out. jury라고 하는 건 배심원이죠. 배심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 문제 힘든 겁니다. 배심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판정하는 사람인데 판사나 검사는 아니지만 그렇지. 뭐라고 하냐? 판결을 옆에다 지켜보면서 저 판정이 맞는지 아닌지 지금 법정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 쓰레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이 still 여전히 out. 밖에 있다 이런 뜻이야. 밖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배심원이 안 들어오고 판정단이 안 들어왔다는 게 판단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 일단 상상을 해야 돼.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공정성이 눈에 안 보인다. 아까 배심원은 너에게는 공정성이라는 단어의 동의어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 있다는 얘기는 공정함이 들어오지 않았다로 이해할 수도 있고 좋아. 그렇게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자, 영어에서는요. 감정을 위한 수백 개의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는요. far fewer, 훨씬 더 적지요. 그러면서 치웡이라고 하는 언어에는 7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연구자가 말하듯이 다양한 언어들마다 다양한 감정을 recognize,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y carve up the domain of emotion differently. they가 누굴까? 안 찾아왔어? different language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언어들마다 그래서 얘들아 왜 그림이 curve up인지 알겠지? 조각하는 감정이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carve up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감정의 영역을 서로 다르게 조각하고 나눈다 이런 느낌으로 carve up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배심원과 무슨 상관일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나데이 법비 구조여서요. 제가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에는 가볍게 읽어야 되겠지. 사람이 다르면 감정을 다르게 경험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The categories of emotion are defined in various cultures. 문화마다 다르잖아? 다양한 문화에서 확인되고 있는 감정의 카테고리가 어떻다는 거다. 이 단어가 중요하겠네. arbitrary. 무슨 뜻이에요? 자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arbitrary. 이 단어 하나를 몰라서 내신에서 수능에서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단어 해석이 안 되면서 전체 맥락을 잡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인이라고 해석하는데 중학생 아직 졸업 안 했죠? 중학생들을 위해서 제멋대로 하는 이라고 번역해 줄게요. 그래서 얘의 완벽한 동의어는 뭐냐면 랜덤입니다. 오케이? arbitrary의 완벽한 동의어는 random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라는 걸 알겠지, 얘들아? 영어에서는 수백 개가 있고 다른 언어는 몇 개 없고 라는 말을 통해서 이 글은 감정을 카테고라이징 하는 걸 말하고 주고 싶은 거고 그게 문화마다 확인되고 있는 바가 다른데 굉장히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의적이다, 랜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다윈이 믿었듯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이게 얘기해주고 있네. Are not innate hardwired responses.
innate 타고난이라는 의미죠. 그럼 hardwired 몰라도 타고난이로 갈 수 있겠다. 여기서 nature가 보인다면 태어날 때부터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hardwired는 몰랐다 하더라도 꼭 알아두세요. 무슨 뜻이에요? 와이어가 원래 선이잖아. 그래서 내 몸 안에 완전히 꽁꽁 다 감싸고 있는. 그래서 선천적인 타고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타고난 반응이 얘들아 앞에 낫이 있다는 거 절대 까먹지 마라. 타고난 반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타고난 반응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니 얘들아? 그렇지.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미국에 태어났으면 그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패턴대로 읽었겠지. 너네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내에서 느끼는 감정의 학습 방법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내신할 때 나왔었잖아. 남성과 여성의 공격성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공격성에 대해서 타고난 뭔가가 있어서 공격적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남자들은 공격성을 좀 표현해도 되고 화가 나면 화를 내도 되는 그런 문화잖아 우리는. 근데 여자는 어때? 만약 화를 냈어. 화가 났어. 그럼 어때? 뭐라고 표현하더라? 요즘은 그런 말 안 듣지? 나도 그런 말 나의 입에 올리고 싶진 않은데 사실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 막 무슨 기집애가 뭐 점잖지 못하게 뭐 여자답지 못하게 뭐 조신하지 않게 뭐 이런 얘기만 들었던 거거든 어렸을 때. 물론 알지? 타격감 없었던 거. 내 성격 보면 알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 남과 여를 그렇게 구별하는 것도 결국 문화인 거잖아. 여기도 그렇게 감정을 구별하는 그런 행위들이 다 어떻다? 타고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 여기다가 이렇게 파란 색깔 해도 돼?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떤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가 뭐라고 주장했는지 한번 읽어보자. 전문가를 인용할 때는 얘들아 자기의 의견과 대단히 일치하고 그 다음에 백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오면 굉장히 잘 읽어봐야 돼. 과학이 아직 뭘 못했대? identified. 확인을 못했대. 뭐를? 진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대. 만들지 못했다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기준인데요? 아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정하는 거야. 뭐를 결정해? 그 사람이나 동물이 one emotional state or another emotional state지? 이런 감정 상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 상태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 결국 무슨 말이야? 역시 주관적이라는 거고 주관적이라는 거 결국 무슨 말이야? 주관적이라는 거 결국 무슨 말이야? 자의적이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면 여기다 표시할 거야? 뭐라고? 아직 그 감정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없다? 없더라 이 얘기인 거죠. 난 느낌 왔는데? 느낌 안 왔어? 얘들아 배심원이 아직 밖에 있대. 배심원이 아직 안 들어왔대.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아직 지금 객관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를 결정해주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직 객관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결정타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아돌프도 뭐라고 했냐면 그녀의 포인트. 어떤 포인트? 여기서 말하는 그녀가 누구게? 베럿이야. 잘했어. 베럿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의 포인트에 공감했대. 그러면서 wouldn't go that far in dismissing the usual categories. 한번 해석해볼게. 이때 대신하고 하는 것은 부사로 쓰여서 그렇게거든. 그렇게 멀리 가진 않았어. 뭐 하는 데 있어서? dismiss가 뭔 뜻이었어? 너네 이러면 그래.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 다 얘기하네. 그러면 해고하다 동의어도 가볼까? 그렇지. fire 있고 그 다음에 내신할 때 했잖아 현서야. 그 다음에 무시하다 간과하다 있죠? 무시하다 간과하다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알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overlook. 그 다음에 ignore. 그 다음에 n으로 시작하는 거. 어이구 잘하네. neglect 이렇게 있죠? ignore는 잘못 썼나 본데?
현성아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냐면 MISS miss라는 게 미사일에서 왔어. 그래서 퓨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영어에서 this가 붙으면 낫이란 뜻도 있지만 멀리란 뜻도 있거든. 그래서 멀리 보내버리는 거지. 진짜 그야말로 보내버리는 거야. 고용했던 사람을 다시 멀리 보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누군가 뭐라 말했는데 너 엄마 말이 이쪽 귀에 들어오면 어때요? 일로 다시 멀리 나가죠? 네, 그게 바로 dismiss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멀리 가지는 않았어? usual category가 무슨 말일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분류가 있잖아. 그런 분류를 무시하는 데 있어서는 멀리 가지 않았대. 이게 무슨 말일까? 주관적이어서 엄청 주관적이십니다. 맞아.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감정이라는 게 문화적이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이어서 이게 딱 어떤 감정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는 내가 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도 일반적인 범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그동안 통용적으로 인정해왔던 범주를 아예 싹 다 무시할 정도로까지 멀리 가진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산에 전기를 받고 왔구만. 잘했어. 그래서 as to 뭐뭐에 관해서 이란 의미의 전치사예요. as to which school of thought is correct. which는 여기서 의문사로 쓰였거든. 어떤 학파가 옳았든지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학파라는 게 뭐야? 지금 누구랑 누구의 싸움이야 지금? 베라트하고 아돌프하고 A와 B의 싸움이죠. 그렇죠? 얘는 일단 뭐야? 일반적인 범주를 좀 약간 인정하는 사람이지? 약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베라스는 어떻게 말했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아직 과학이 밝혀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럼 이 두 개의 학파 중에서 누가 옳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배심원이 밖에 나가 있다. 그러니까 감정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범주를 인정할 건지 아니면 그거 객관적인 기준 하나도 없어서 자의적인 거라서 완전 주관적인 거거든? 이라고 하는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배심원이 밖에 나와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감정이죠. 근데 감정이라고 하면 좀 넓죠? 감정 중에서도 방금 우리 언니 했잖아요. 카테고라이제이션을 말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5번 한번 봐볼까? 영어가 다른 언어보다 더 많은 감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 이거 뭐라고 봐야 돼? 그렇지. 이거는 TS인 거죠. 그렇죠? 너무 잘했어. 한번 언급만 한 것뿐인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rate, ASB 이런 것들이 잘 보이면 해석이 축축축축축 되는 거잖아. 많은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 문화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감정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감정이 있고 없고의 열등함. 그러니까 서로 문화 간의 비교를 하는 중이에요. 그치? 그래서 비교한 적도 없고 감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남멘션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It is an open question. 마음에 들지 않니? 오픈 퀘션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답이 안 나왔다. 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animal, not mentioned. 그죠? 그 다음에 2번은요. whether, 인지 아닌지 문장에 주어져 감정이 여기 너무 마음에 들지 않냐?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떻다고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래서 정답 딱 2번이 마음에 드는 거고요. 그러면 1번은 왜 안 될까요? 언어가 영향을 줍니다. 뭐에 영향을 줘요? 감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언어가 감정 형성에 영향을 준다. 어때요, 여러분? 왜 마음에 안 들어? 어디가 남매준이야? 언어 영향력? 이렇게 쓰면 얘들아 이 글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야? 언어가 돼버려. 그래서 일단 마음에 안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일단 난멘션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마음에 안 들게? 감정 형성이 왜? 그렇지. 형성이 아니라 형성 이미 됐고 그 다음에 분류하는 데 있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분류라고 했다고 하면 How emotions are categorized라고 돼 있었다면 답이니? 왜? 언어가
그치. 언어에 대해서 언급은 했으나 언어와 감정 분류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얘기해서 안 했어?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의적이다. 언어가 다르다는 말이 문화가 다르다는 말이고 문화가 달라서 감정의 분류가 다르다. 근데 그거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누고 있느냐 아니냐를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아무리 고쳐도 TS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잘하는데?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3분 컷이긴 한데요. Endless Summer만 가지고는 절대 다 못 고르지. 이게 바로 함의추론의 위험입니다. 끝도 없는 여름이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얘들아 끝도 없는 여름이란 결국 무슨 말이야? 왜 여름이라고 표현했어? 블루라이트 때문에. 블루라이트가 왜?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이런 데 나오는 거잖아. 너네 자기 전에 이거 하고 있죠? 시력 하락의 원인 아닙니까? 여기서 블루라이트가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게 호르몬을 무슨 호르몬 억제시키고 멜라토닌 호르몬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그렐린이라는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자극시켜서 배고프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다는 거야? 여기 한번 가볼까요? 6번 하면 6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게. this는 항상 앞내용 앞문장을 가리키는 거죠. prompt가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끊임없이 pack on pounds in anticipation of shorter daylight hours of a coming winter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pack on pounds가 무슨 말이냐면 팩이 포장하는 거잖아. 파운드가 영국의 그 무게 단위잖아요. 그래서 몸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찐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올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블루라이트를 쬐고 있다는 거는 여름이라고 몸이 느끼고 있다는 거지. 빛이 계속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거는 이 몸이 뭐라 생각하는 거 이제 곧 겨울이 올 거다. 그럼 겨울이 오면 뭐를 해야 돼요? 먹을 게 없을 거니까. 살을 찌워놔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살이 찐다는 거야. 얘들아 핸드폰 그만해. 우리 다이어트 주적이었어. 그래서 근데 진짜 빛이 아니라 자연 빛이 아니라 electric light 덕분에 절대도 오지 않는 upcoming winter를 계속 기다리느라고 살이 찌고 있다는 거예요. 짜증나네. 자, 그 다음에 now that은 이제 뭐뭐이니까 라는 의미의 접속사예요. 자, 이제는요 고대의 리듬이 완전히 방해가 됐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대의 리듬이라는 게 뭐야? 옛날에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살을 막 지방을 비축해 놓고 했던 그런 루틴은 깨지긴 했지만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365일 내내 뭐 하는 거예요? 끝도 없는 여름에 들어가게 됐다. 즉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루라이트 때문에 살이 찌고 계속 자야 되는데 깨어나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되고 하는 바이오 리듬이 전부 다 깨진다는 표현인 거죠. 그 정답 5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좀 괜찮았나 보네. 자, 8번 안 괜찮았을걸. 자, 밑줄 친 chance process correct themselves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수업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자기 언어로 얘기하는 분께 제가 OS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물로 주는지 알지?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박스. 미니 아니에요. 12개. 10개인가? 허허, 작당 모의 바로 들어가죠. 원래 OS는 현사권이니까. 저번에 2번 다 OS 나와가지고. 참고로 그 크리스마스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 빼고. 죄송한데 제가 뺀 게 아니라 송님이 시험이 안 끝난 거여가지고요.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찬스 한번 가볼까? 이거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사람은 지겨워야 되는데. 찬스 1번, 2번. 저거 지금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치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판사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찬스 당연히 기회죠. 근데 기회라고 해석할 때는 뒤에 투부정사가 보통 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기회 이렇게 되는 거고 가능성일 때는 of ing 형태로 와서 가능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우연, 운 잘 얘기했는데 보통 by chance라고 표현하면
우연히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어 뭐 알아요? by accident. accident가 원래 사고잖아. 근데 자동차 사고 같은 우연한 사고를 accid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by accident가 우연이고 accidentally라고 하면 뭐가 돼요? 역시 우연히라는 의미가 됩니다. 뒤에 나오는 거는 반드시 아. 뒤에 나오는 거 반드시 그렇게 나오는 맞아요. 근데 반드시는 아니고 원어민들도 문법을 막 헷갈려 하잖아? 그래서 거의 여기 들어봤는데 열에 한 번 정도 삐꾸 날 때가 있어.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검열을 제대로 안 하지. 그래서 가끔 잘못 튀어나올 때가 있다. 니네도 문법 다 잘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국어 100점이에요? 저랑 왜 눈을 피하시죠? 국어 100점 아니에요? 1등급이긴 합니까? 1등급이면 됐지 뭐.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 한번 해볼까? 찬스 프로세스가 스스로를 고친다. 여기서 찬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일단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겠지. 기회인지 우연인지 가능성인지. 가능성 과정, 우연의 과정, 기회의 과정. 모르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여기 보면은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빈칸 추론이랑 거의 똑같은 거여가지고 주제 추론처럼. 그래서 밑줄이 그어진 문장을 먼저 읽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돼. 여기서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 The notion, 그 개념이 어떤 개념? 하면서 대절이 나오고 있는 거죠? chance process가 correct themselves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gambler's fallacy의 일부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듭니다. 많은 카지노 소유주들을 어떻게 하게? 매우 부자로 만듭니다. 혹시 도박사의 오류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거 상식했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오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분은 사실 참고로 예습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50%의 확률로 홀짝을 딸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짝을 못 맞춘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확률이 50%인데 내가 저번에 홀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짝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죠. 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이거 했죠? 내신 뗐잖아요. 그리고 요 지문 그대로 요번에 태원고에서 여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대로. 1학년이. 태원고 선생님이 그 구대변별 책을 눈을 감고 모르륵 한 다음에 이거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내시거든? 그래서 여기 나왔었어요. 김민규 맞았습니다. 이상한 걸 틀릴 것 같죠? 자, 그래서 방금 지금 이 오빠가 얘기한 대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다시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지금 카지노예요. 카지노 가봤어요, 여러분? 가봤으면 안 되죠. 지금 제가 경험을 공유할 뻔했잖아요. 가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가봤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항상 확률이잖아.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을 했다고 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홀이 나올 확률은 언제나 어때요? 50%죠. 그 다음 발 또 던져도 50%예요. 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수학에서? 독립시행이라고 하잖아. 던질 때마다 확률이 리셋되죠. 아니 이 주사위가 기억력이 있냐고요. 이번에 홀이 나왔으니까 내가 다음에 짝 나와줄게.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거의 마치 고장난 밴딩머신에서 가서 돈을 넣고 음료수가 나오길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확률은 다시 리셋이 돼서 언제나 50대 50이야. 근데 니네 무슨 생각해? 시험을 1학기차 때 망했어. 2학기 때 망했어. 그 다음에 2학년 돼서 또 망했어. 그럼 어때? 야 이번엔 좀 잘 보게 해줘라. 좀 인간적으로 이제 잘 볼 때 되지 않았냐? 막 이러잖아 니네. 안 그래? 하지만 또 어때? 역시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볼 확률은 여전히 50%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게 바로 갬블러 펄러스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찬스는 무슨 의미로 이해해야 돼? 기회야? 가능성이야? 우연이라고 봐야 되지. 나경아 무슨 산에 갔다 온 거야? 나 거기도 갔다 와야겠다 나도. 남한산성. 그치. 8km면은 몇만 보야? 해돋이보러 그냥 갔는데 그 순대국밥 먹고 1.2km는 1.5km가 만보일걸? 그래. 너 그럼 오늘 한 안 추웠어? 개 춥다. 볼이랑 여기 다 뚫릴 것 같아. 좋죠. 남한산성에 순대국밥집
진짜 아니 거의 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그냥 순댓국은 그냥 그런데 아, 국밥 좋아하지? 아, 저 국밥, 찜닭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자, 그래서 도박사의 오류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왜 카지노 오너들이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건지 이제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얻어진 probability. 이거 영어에서 나오면 확률로 해석해 주세요. 특히 고3 지문에서는 가능성이니까 확률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확률은 is not a guarantee. 보장되지 않는다. 비록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뭐 하기를 항상 기대해요? According to come up has half the time. 절반은 앞면이 나오기를 바래요. 아 잠깐만. 잘못 끊었지? 앞면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확률은 뭐가 아니다? self-correcting process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확률은 자기 스스로를 교정하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말이? 확률은 자기가 우연이다. 50%는 본인이 직접 맞춰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했고? 유민이 뭐라고? 확률이 자기가 그렇게 정해지는. 그렇지. 그 말인 거지. 주사위가 나 이번에 홀 나왔으니까 다음에 짝 나와줄게. 이렇게 하면 셀프 커렉팅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확률로 대변되는 그 주사위 역시 주사위로 대변되는 확률 역시 셀프 커렉팅 프로세스가 아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전은요. 기억도 지식도 의지도 volition 몰라도 돼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there is not some overload of theory of probability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오버로드가 뭐야? 오버로드? 로드잖아, 로드. 위에서 지배하는 자, 주인이지 주인. 그래서 지배자는 없다. 이 확률의 이론에서 지배자는 없다. 뭐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이 work out just the way you expect.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the way 앞에는 인이 생략되어 있는 거더라.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이 work out 될 거라고 확실하게 해주는 확률의 지배자는 없다. 결국 무슨 말이야? 확률은 어떻다? self-correcting process가 아니다. 는 말을 지금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깜빡했는데 7번에서 이 글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도박사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chance processes correct themselves 여기다가 지금 보라색을 해야지 도박사의 오류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방금까지 읽었던 부분 중에서 어디에다가 보라색 하고 싶어? 좋아. 코인은 기억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지력도 없고 evolution도 의지란 뜻이에요. 이런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또 둘이 동시에 말해서 둘 다 동시에 맞죠? 그러면은 not을 제외하고 여기다 써야 되겠다. 그지? 모든 것들이 너가 기대한 대로 될 거다라는 말이 self-correcting 한다는 말 아닌가? correct themselves 한다는 말 아닌가? 그치? 주사위가 기억을 갖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즉 스스로를 고쳐나간다 이런 말인 거지.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self-correcting process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를 수정하는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전의 결과값을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반영해 준다는 말인데 주사위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10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오면 그러면 다음번에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어때? 여전히 50%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뒷면이라고 하는 것이 not more likely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due가 된 것도 아니다. due는요. D-Day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D-Day라는 게 딱 그날이잖아. 그래서 due가 원래 마감 기한이 된 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그 뒷면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뒷면이 나올 때가 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도박을 하러 갔는데 7번 연속해서 이겼으면 나는 이 게임을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면서 또 이길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7번 연속으로 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기겠지. 이번에는 내가 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끝까지 하다가 다 잃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인생 교훈을 줄게. 내 경험은 아니지만 강원도에 가면 그 카지노가 있거든요. 강원랜드라고. 거기엔 중앙에 너네한테 보이지 않는 수많은 CCTV와 관제탑이 있어. 너네가 거길 처음에다 들어가잖아? 그럼 처음 들어가니 어떻겠어? 막 휘황찬란하니까 니네가 막 이러면서 누가 봐도 처음 온 사람 티를 막 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네가 앉는 기계를 관제탑에서 조정을 한대.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기게 한대 계속. 그럼 어떻게 되게? 신났지. 그래서 너네 계속 이길 거라 생각하지. 사람 원래 그렇잖아. 그래서 이겨서 만약에 너네가 확 땡겼는데 200만 원 확 벌었어. 내가 지금 2만 원 넣었는데 2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200만 원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또 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너네가 졌어. 처음 했는데. 그럼 살살 약 오르지? 그럼 어떨 것 같아? 야, 이젠 좀 이길 때도 되지 않았냐?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뭐야? 도박사의 오류야. 내가 내내 졌으면 이번에 이길 거다. 왜? 이길 때가 됐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지문이 너네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런 도박사의 오류라는 개념은 수능에서 되게 자주 나왔던 개념이거든. 내가 이걸 알고 있지 않았겠어? 사실 난 강원랜드를 가봤어. 갔는데 내가 이 도박사의 오류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딱 갔는데 뭐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잡아당김에 동전이 막 쏟아지는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딱 땡겼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동전이 1분 동안 쏟아져 나왔어. 잘한 거예요. 겁나 잘한 거지. 진짜 많이 나온 거지. 바바바박 나온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어떻게 했게? 딱 챙겨서 가요. CCTV 어딨지? 그리고 딱 챙기고 나왔어. 잘했지. 그리고 나오면서 보는데 강원랜드 근처에 진짜 유난히 까만 차들이 되게 많아. 약간 그 CEO들의 차라고 해야 되나? 좀 좋은 차들이 되게 많은데 그 차들에 먼지가 다 이만큼 쌓여있어. 먼지가 쌓여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이렇게 뻑큐 같은 거 막 그려놓고 막 낙서 같은 거 우리 많이 하잖아. 문맹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다 차를 버려놔서 담보를 당했거나 아니면 집에 가지 않고 알지? 창문이랑 시계 없는 거 카지노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왔잖아요. 그 중독 전문 치료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아는 그 치료했던 환자 중에 가장 많이 날린 사람이 얼마였다? 500억. 500억이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그걸 다 쓴다는 것도 엄청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거야? 카지노의 오너들을 웨이티하게 만든 거죠. 도박사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도박 카지노 옆에 그 담보 해주는 집들 엄청 많아.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 끌고 오는 거야. 쓸개. 그래, 이럴 때 간이면 쓸개면 다 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 얘들아, 그 중소기업 그 500억을 날린 그 사장님이 약간 도박꾼 기질이 원래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도박꾼 기질이 자기가 중소기업을 일구고 가꾸고 하는 에너지에서 썼기 때문에 열정을 해서 했던 거지. 근데 딱 은퇴하고 나서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꽂힌 거지. 그래서 열정 많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지문입니다. 저 딱 한 번 땡기고 나온 거 아셨죠? 저는 도박사의 저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 벌? 기억 잘 안 나. 근데 어마어마했던 걸 기억해. 그때 내가 20대였거든. 20대 때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돈이니까. 금액은 잘 생각이 안 나. 딱 한 번 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진짜 딱 한 번만 하고 나왔어. 내가 뭐 했다니까? 나 지켜보고 있네. 우리도 20대 돼서 딱 한 번. 딱 한 번만 가. 근데 한 번만 갈 수 있겠어? 진짜로? 두번 정도. 그리고 그 유퀴즈에 나온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도박을 한 번 시작했잖아. 그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절대 없대.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마. 나도 언젠가 다시 갈지도 모르지. 그래서 만약에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벌었잖아. 만약에 쫙 했는데 1억을 딱 벌었잖아. 그럼 1억 벌고 그냥 기쁘고 말 것 같아? 그게 얼마나 도파민 범벅이냐. 반드시 그 사람은 1억을 들고 다시 카지노에 가게 돼 있대. 내가 번 돈이 1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안 간 걸 수도 있어. 그거잖아. 거의
동전이 쏟아졌다니까? 맞아. 내 기억엔 그게 코인이었던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토큰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데스크에 가서 바꿨었어. 하지 마. 장난 아니지. 지금 생각해도 짜릿해. 약간 미국의 오락실 뒤편 느낌. 그래, 니네 그거 뭐냐. 가챠 같은 거 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 인형 뽑기. 인형 뽑기 같은 거? 이번엔 나올 때도 됐는데, 이번엔 잡을 때도 됐는데 이러면서 거기다가 수억씩 쓰고 오는 거잖아요. 그가 좀 가능성이 있어요. 막 한 10번 중에 한 번 뽑을 수 있게 해놔요. 몇십만 원. 진짜로? 진짜로? 네. 알고리즘이 거기까지 갔어? 그래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왜냐면 한 번도 못 뽑으면 속상해서 다시는 안 가는데 그 10번 했는데 한 번이라도 뽑으면 그치? 그럼 그 인형은 얼마짜리 인형이 되는 거야? 10,000원짜리 인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어떤 애기가 그냥 생각 없이 막 지원해서 한 번 했는데 바로 뽑혔어요. 그냥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런 확률이 좀 있는 거. 10,000원짜리 인형이면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살짜리 조카도 한 번 가면 12,000원씩 쓰고 오더라. 그래서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거든.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근데 8살한테 12,000원은 우리한테 한 12만 원 같은 느낌 아니야? 그니까. 무슨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어? 가지 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입장이 되는 데가 강원랜드거든요. 가지 마세요. 알겠죠? 제주도 안 가봤네. 나 그때 이후로 발길을 끊어가지고 딱 한 번 가봤지만 갈 때는 신분증 먼저 아니에요? 하지. 그게 그 여권이 한국인이 못 들어가요. 근데 토토도 도박 아니에요? 불법. 불법이지 그것도. 뭐해? 복권집에서 그러니까 복권집에 막 토토 이런 거 써있는데. 스포츠 토토? 그 합법인 사이트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배당이 낮아요. 왜 잘 알고 있는 건데? 이유가 뭔데? 얼굴 왜 빨개지는 건데? 얼마 따봤는데? 안 해봤어. 잘 빠져나가네. 자, 그 다음 봅시다.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true that 뭐가 사실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글의 반대말이다. 그지? 반대말 아니야? True that 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It is true that 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지 않아. 이거는 팩트일 때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도박사의 오류는 팩트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과 맞지 않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 Probabilities tend to even out 이라고 돼 있네. 이제 even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even하게 구워주세요잖아. 그러니까 even out 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확률은 언제나 똑같다, 균등하다. 근데 어떨 때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래서 근데 그 장기적이라고 한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던 거예요? 결국 뭐로 가야 되냐? 이기는 확률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기는 확률? 어디냐? 이기는 확률. 자, 그러면 절대 답이 안 되는 게 뭐야? 그렇지. 확률에 대한 이야기 1도 없으니까 3번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ersistence가 뭐니까? 지속성, 인내잖아. 그치? 인내가 뭐해? 성공의 가능성을 바꾸어 준다. 어때요? 뭐 어디가 나투야? 성공의 가능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일단 안 바뀌죠? 나투루. 그 다음에 인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not mention. 두 개의 조합이네요. 자, 2번은요. The memory of success. 성공에 대한 기억이 더 나은 기회 가능성으로 이어지게 한다. 어디가?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성공에 대한 기억이 딱히 그치. 성공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고 하지 않았지. 기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0이라니까요. 그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아니라 항상 뭐라고요? 이분하다고요. 그렇지. 50%라고요. 이분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4번은요. 지금 우리 도박사의 오류돼서 하고 있죠? 이길 확률이 올라간다. 어떻게 하고 나면? 많이 지고 나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한번 쪄는 나고 내리로
뭐라고? 잘 안 들려. 다 또 다 마음에 안 들어? 뭐 남자애도 아니고 왜 다 마음에 안 들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균등하니까. 근데 우리 지금 뭐 고르고 있어? 균등하니까를 고르는 게 아니라 도박사의 오류를 고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4번인 거지. 왜? 많이 지고 나면 뭐 어때? 많이 지고 나면 이길 확률이 올라. 이번엔 좀 이길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바로 chance of winning이 increase 할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를 고르고 있는 중이야? 도박사의 오류에 대한 정의를 잡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헷갈리지?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다. 아무리 가능성이 rare, 낮아도. 어때? 가능성이 높고 낮음의 문제 아니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머피 법칙도 얘기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남멘션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주제 추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질문이 뭐였어요? 아, 자, 그래서 OS 한 박스의 주인공은 누구죠? Chance process correct themselves. 이거를 가장 자신의 언어로 멋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OX 하나만 이런 거 안 드려요. 박스로 드려볼게요. 그럼 한 명씩 다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뭐 근데 선착순이니까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마음에 들면 또 그게 가는 거죠. 저기 남자 두 분은 전투력을 상실했네. 이렇다니까 수컷들이. 아니에요. 저분 아 여기 지금 그치. 알파메일이 나타났어. 아 그럼 제가 먹는 걸로 할게요. 해야 안 돼요. 그럼 수업 끝날 때쯤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 바쁘거든요. 나는 요즘에 니네가 왜 이렇게 자꾸 주제 제목 요지를 틀리는지 모르겠다. 속상해도 되겠니? 아 정말? 그래 나경아 너 좀 죄송해야겠더라. 너 내가 진짜 그렇게 어려운 문제 다 맞춰놓고 주제 제목 요지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아주 슬픈 사람이죠. 근데 요즘에 주제 제목 요지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틀리면 안 되고요. 뭐 내신이면 뭐면 기본 오브 기본이죠. 주제 제목 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 역시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야 될 텐데 주제 제목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보통 지문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되게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파악을 잘 하셔야 될 텐데 10페이지에 10페이지 왜요? 왜요? 딸꾹질 찾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닌데. 아니 10페이지 여기 있네 여기 오 미안 이거 어디서 복사해 왔어 이거 숙제하고 있는데 뺏어. 잘했어 자 가볼게요 최신 출제 그런 거야? 최신 출제 트렌드 가볼게요 대표적인 대입 파악 유형으로 대입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를 물어보는 거잖아 도입부를 통해서 글의 소재와 글쓴이의 가치 판단 핵심 부연 설명 사항을 확인해서 글의 방향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최근 들어서 소재 친숙도가 낮아요 다시 말하면 뭐야? 배경 지식이 부족한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지를 파악하기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통념과 다른 주장을 전개해서 정확한 독해가 필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문의 핵심 개념이나 소재는 담고 있지만 이에 대해 지문과 다른 가치 판단을 내리는 선택지가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로 자주 대시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이 뭐냐면 1, 2, 3, 4, 5번에 전부 다 중심 소재는 들어가 있다. 즉 노란 색깔 형광펜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보기가 나트루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보기를 구성할 때 얘들아 나트루로 만들거나 남멘션으로 만들거나 TS, TG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보기를 구성하는 거거든.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근데 너네가 어설프게 다르면 이거 다르다. 딱 아는데 완벽하게 다르잖아? 완벽하게 다른 말 하잖아? 그러면 완전히 헷갈려. 방금 너네가 그랬지.
완벽하게 다른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였잖아. 그런 식으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읽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은 face가 동사로 쓰였어요. 어떻게 할게? typically라는 부사가 앞에 있다. 이게 동사, 본동사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래서 천연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켓 인센티브를 마주하게 된대. 그것은 당연히 뭐에 대해서 provide 해주는 거예요? exploit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착취. 엄청나게 이용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해주는 시장의 인센티브에 마주하게 된대. 라고 읽어놓고 무슨 말인지 단박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for example이 나오지만 밑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너네 언어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야? 천연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혹에 시달린다고? 만약에 너네가 100만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 숲의 주인이야. 또는 그걸 매니징하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어떤 유혹에 시달리는 거야? 이걸 다 나무를 베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라고 시장이 너네를 꼬셔. 시장이 꼬신다는 건 뭐야? 투자자가 오든 개발자가 오든 너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걸 market incentive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려고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숲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마켓 인센티브, 시장에 대답할 수 있는 동기도 가지고 있어? 그 나무를 잘라내. 뭐 하기보다는 manage the forest for carbon capture 블라블라블라를 위해서. 됐어? 여기서 마켓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에 시달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기보다는 그 알지? 누구였냐? 우리 시험범위 나왔잖아. 나무를 베지 않는 것만으로도 탄소를 20% 가두는 효과가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되어주고 홍수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생태학적 그 기능도 하는 거잖아. 이런 모든 내용을 these services라고 받아준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그 숲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어떤 돈도 벌어다 주지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않을 것 같아? 매니지먼트 디시전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관리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러한 서비스가 무슨 말이야? 이해 못했어? 그러면 벗을 읽으면 돼. 그러나 economic benefit provided by these services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제적인 이득이 당연히 그것은 비시장적 가치에 기반하는 건데 그게 뭐를 초과할 수 있어? exceed는 목적어를 초과한다고 해석해야 돼요. 그 목재의 경제적인 가치를 초과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예요, 여러분? 천연자원이죠. 근데 천연자원에 대해서 즉 포레스트 랜드 같은 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어떻게 하고 싶겠지만 나무를 베서 돈을 벌고 싶겠지만 착취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싶겠지만 그치만 사실 어떻다고요? 그치만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파악을 못했구나. 그럼 일단 그렇지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but 앞에 있는 부분 내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이 사람들은요 뭐에 직면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주해요. 그걸 마켓 인센티브에 직면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뱀으로 해서 시장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돼요. 오케이? 반면에 돈을 벌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나무를 그대로 두면 어때? 탄소를 탄소 배출을 낮춘다든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를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 그리고 얘는 어떻다고요? 기본적으로 financial benefit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어때? financial benefit이 없다는 말 자체가 시장적인 가치가 없다는 말이지.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non-market value라고 표현한 거잖아. 하지만 시장적인 가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혜택이 뭐보다? 나무를 팔아서 번 돈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무를 팔아서 번 돈을 무슨 색깔로 펜이야? 파란색이지? 잘했어.
그리고 비시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economic benefit이라고 하는 결국 뭐다? 이 디지 서비스가 가져다주는 무형의 경제적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특히 저학년들이 이 economic benefit이라고 나왔을 때 니네가 되게 많이 오해해. 어떻게? 이것도 돈 얘기 같고 이것도 돈 얘기 같지. 그치? 근데 얘는 돈 얘기가 아니라 뭐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베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가치를 얻어. 즉 예를 들어 뭐가 있었니? 카본 캡처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탄소를 배출을 막아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 탄소 배출을 위해서 탄소 배출 안 하는 농사꾼들한테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막 벌금을 매긴다든지 무슨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막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른 경제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잖아. 그거를 economic benefit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아닌 거야. 이 안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for example이니까 안 읽을게. 자, 그래서 thus 그러므로 따라서 자, 이제 되겠지? cutting down the trees. 나무를 베는 행위 이런 거 당연히 어때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은요. 올바른 메시지를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시그널인데 favor. 좋아하는 거죠. A를 뭐보다 B보다 이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extractive uses가 무슨 색깔 한글펜일까요? 아이고 잘한다. 이게 파란색이죠? 얘들아 extract 뭐 extract 밖으로 빼내는 거지? 그래서 착취적인 사용이란 뜻이야. 착취적인 사용이라는 건 나무를 다 베서 돈을 벌겠다는 거지. 근데 그것보다 뭐를 더 선호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에코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위에서 얘기했던 그 서비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야? 시장이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끝낸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 글의 중심 소재에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일단은 natural resource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러면은 forest resource 맞겠네? forest resource 맞겠네? 그 다음에 forest 맞겠네? 그 다음에 natural resource 맞겠네? 그럼 1번은 어때? 우리가 지금 읽어보면서 왔을 테니까 에코시스템 서비스가 지금 보라색인 거 느껴지지 않아? non market value가 보라색인 거 느껴지지 않아? 그치? non market value가 보라색인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요. 1번은 왜? 1번은 왜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에는 포레스트 리소스. 그런데 잠깐만 잘했어. 근데 현서야 이거 에코시스템 서비스가 결국에는 포레스트 리소스에서 나온 거니까 보라색으로 볼 수 있었겠네. 그러면 노란색으로 볼 수 있었겠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가 마음에 안 들게? 아니야. 마켓 밸류가 마음에 안 들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탄소를 잡고 와일드라이프에 해비텟을 주고 하는 것들이 돈이 되냐는 거야. 돈이 되는지 계산해보자 이 말인데?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얘네를 돈이 되는 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두 개를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돈이 되는지 계산해 보면 안 된다고 말한 게 뭐에 대한 계산이었어? 뭐를 돈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비시장적인 가치가 있는 무엇? 생태계가 주는 이점. 그 생태계에 주는 이점이 결국 누가 주는 이점인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 좀 말해볼까? 쉽게? 이 글은 이거에 대한 마켓 밸류를 계산하지 말자고 한 글이잖아. 내추럴 리소스 쓴 거야. 포레스트 리소스 쓴 거지. 숲의 자원을 돈으로 계산하면 돈이야 당장 100억 벌 수 있겠지만 걔를 보존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인 거잖아. 근데 갑자기 이 생태학적 서비스의 마켓 밸류를 계산하자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circulating도 아니 calculating도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not to로에다가 not mention이죠. 2번은 어때요? non-market value를 weighing 하자. weigh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맞추겠다. 그치? 가중치를 두다. 무게를 재다 이런 의미지. 우리 이한이는 내신 뗐으면 절대 안 까먹는구나.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죠? 그래 정답 2번이네. 그 3번 어디에 마음에 안 들어? 맥시마이즈. 그렇지. 이거 지금 not true죠? 다음 4번은요? 그치. 그리고 여기서 지금 market과 non-market을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아니, 지금 market value는 까고 있는 글인데 그래서 balance에서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efficiency가 왜? 효율을 올리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중요해. 그 방법이 중요한 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찾는 거에서 응. 이 웨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의 문제처럼. 그렇지. 게다가 이 웨이즈가 진짜 마음에 들어야 되고 특히 뭐가 마음에 들어야 되냐면 얘들아 S가 마음에 들어야 돼. 만약에 주제가 웨이즈 같은 게 답이라면 반드시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게? 적어도 2가지 이상의 관리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 글은 관리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난멘션으로 봐야 되겠죠. 잘한다. 하나 더 해보자. 그럼 여러분 이 그림 이해되죠? 방금 봤던 거? 나무를 자르면 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치만 어떻다? 이렇게 생태를 보존함으로써 오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울이 잘못됐다. 그치? 저울이 어떻게 돼야지 맞는 거야? 그치? 이쪽으로 확 기울어 있어야 되는데. 오 잘하는구만. 저 생각 다 했어. 얘들아 이렇게 승부에 집착하는 면이 있어야지. 말해보세요. 우연히 일어나는 애들이 이전 결과를 참고해서 다음에 알아서 공평하게 맞추거라고 있는 생각. 저 뭔가 챗GPT 돌린 것 같지 않아요? 스스로 균형을 맞춘다는 제 썼어요. 진짜 채찌피티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랄 정도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아요. 제가 이따 갔다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질문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가볼게요. 이 글은 over tourism에 관한 글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over tourism이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개념이니까 빠르게 가는데 아주 어떤 특정한 가정을 하는 거야. 사람과 장소에서. 당연히 사람과 장소라고 하는 것은 tourism study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거잖아. 근데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둘 다 어떻다는 거야? 즉 사람과 장소를 both라고 표현한 겁니다. Clearly defined and demarcated 한다는 거예요. define의 문제죠. define. 정의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오지 이 단어. 경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사람과 장소 모두가 여행이라는 개념에서는 정확하게 정의 내려지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기 나오네. 뭐라고 frame이라는 게 이렇게 틀을 씌우는 거잖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bounded social actors. 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행위를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고 bounded라고 하는 것도 앞에 있는 demarcated라는 단어의 동의어입니다. 경계가 확실하게 바운드가 정해져 있는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사회적인 행위자고 뭐 아니면 뭐야? 주인 아니면 손님이지. 이런 2가지 역할을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는 프레임, 틀이 씌워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treated 여겨지냐면 stable, 안정적인 컨테이너예요. 뭐를 가지고 있는?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얘들아 이제 이해됐어? 그러면 over tourism의 개념에서 사람과 장소가 중요한데 이 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 경계가 되게 분명하대. 인간은 어떤 면에서 경계가 분명한 거야? 방금 같이 읽어오지 않았나요? 역할에 있어서 경계가 분명하지. 뭐 아니면 뭐야? 호스트 아니면 게스트. 이런 식의 역할이 되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호스트나 게스트가 된다는 건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social actor라고 표현한 거죠. 반면에 역시 마찬가지로 장소도 어떻대요?
경계가 분명하죠. 이거 너무 이해되잖아? 장소의 경계가 분명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남산타워가 유명한 투어리스트 어트랙션 아니겠어? 그러면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이라고 했을 때 거기 안에 딱 경계가 분명한 거잖아. 여기가 딱 남산타워, 여기가 딱 남한산성 딱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장소는 뭐 할 수 있어? 여행객들로 바글바글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버 투어리즘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냐? 이때 이시 가주어고요, 여러분. 투부정사가 진주어인데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 for a place가 나온 겁니다. 장소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주영아, 질문할 때 무슨 냄새 맡아야 돼? 질문할 때 무슨 냄새 맡아야 돼? 1번 입냄새, 2번 방구 냄새, 3번 중심 소재 냄새. 아이고 역시 잘하네. 그래서 이 글은 장소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 중심 소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가 된다? 주제가 되고 중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하면서 강조해주고 있죠? 많은 예시가 있대. 어떤 예시야? 얘들아, 한번 너네 해석 능력을 볼게. 이거 have pp야, have limited capacity야? 해석해봐. 알았어. capacity는 능력.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have pp야, have야? have야? 잘하는데 역시 임의중 1장은 달라요. 그래서 한정된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 그리고 그곳은 사실상 어때요? 하면서 얘들아 요때 주관대가 attraction을 한번 where이라는 관계부사가 attraction을 한번 해서 2번 동시 수식하고 있는 거야. room은 여지나 공간인 거죠. 더 많은 방문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없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생각해보세. 자, 그러면서 this is not least the case. 케이스라고 하는 게 경우, 사건, 진실이라는 의미거든. 여기서는 뭐 경우나 뭐 진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펠타워 같이 몇 가지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물, 그런 구조물과 같은 것들이 the not least case, the least case 뭐라고 해석할까? 약간 강조하는 거거든. 완전히 그런 경우다라는 말을 least, 가장 적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은 긍정이죠. 그래서 에펠타워 같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뭐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수용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은 비지터를 받을 수가 없는데 오버 투어리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도시나 아니면 더 큰 의미의 지역이나 아니면 전체 나라나 그런 장소들을 좀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with 분사구문 쓰였다더라. 그치?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 and, 여기 ed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그래서 도시나 지역이나 전체 국가와 같은 애들이 promoted as destination 어떤 여행의 유명한 도착지로 프로모트 되거나 홍보되거나 아니면 오버 투어리즘의 희생자로 묘사가 되거나 things become more complex 상황이 더 복잡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안 나온 것 같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좀 잘 봐야 되겠네요. is가 문장의 동사네요.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과도하거나 out of proportion 묻으세요. 오늘은 되게 공부할 게 없다. 그치?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거 모르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뭐뭐에 비례하여는 영어로 보게. In proportion to 뭐뭐에 비례하여. 그래서 proportion은 균형이나 비율이나 비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proportion은 비율인데요. proportion은 비율인데 portion은 뭐야더라? 부분. 그 다음에 1인분.
아, 너네 여행 갔을 때 1인분만 주세요. 뭐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 나경이는 전 혼명이지만 2인분을 주세요. 이러고 싶잖아. 그러면 2 portions 하면 되죠. 왜? 아직 다 못 썼어? 아니 말로 열자. 아, 오늘 요만큼밖에 안 썼어? 아, 오늘 왜 해석이 어려운 것도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과도하다, 그 다음에 out of proportion, 비율이 맞지 않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매우 relative하대. 와, 나왔다. relative 뜻이 뭐예요? 상대적이다. 그리고 더 related 뭐예요? 내가 사실 이 문장 때문에 낸 건 아닌데 기가 막히게 나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다른 요소들의 측면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뭐보다는 physical capacity. 무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용력이라는 것은 누가 가진 능력일까? 에펠타워가 가진 능력이니까. 물리적 수용력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물리적 수용력보다 다른 요소랑 더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들아 여기서 요거 무슨 색깔로 표현할 거야? 뭐, 다 얘기할 건가요? 이게 오버 투어리즘이죠. 그쵸? 그거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기가 과도한 과잉 관광을 하고 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어때? 그냥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상대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뭐 natural degradation이라든지 아니면 economic leakage라든지 이런 것들이 physical capacity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올라갈게요. physical capacity를 처음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10번 문장에서. 그러면 위에서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어디지? 아, 여기 있다. 그치? Have limited capacity. 그 다음에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이런 것들이 physical capacity지. 또 있어. 또 있어. 프레임에는 바운스드 소셜 액터스. 그건 왜? 프레임이랑 갇혀있는. 아하, 경계가 한정되어 있다. 그럼 경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물리적인 수용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네. 왜? 남한산성의 전기를 받아 얘기해 보세요. 프레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수용 능력이 정해져 있는 거. 저도 OS. 한 박스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거 이제 이미 오너십이 절로 넘어갔어요. 근데 저도 알았는데 제가 먼저 한 거예요. 저도 써놨어요. 혹시 그 OS의 오너십은 번들 오브 스틱스인가요? 아그 혼자 먹으려 했어. 혹시 이렇게 소유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나요? 아, 있대요. 네, 그거 하나 정도 주장할 수 있나 봐요. 한계가 안 되죠. 그래서 얘들아 여기 clearly defined 되어 있고 demarcated 되어 있다는 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frame 되어 있다라는 말이 결국 다 뭐냐면 뭔가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현성아, 선생님 수업 잘하나 참관하러 왔어? 배 내밀고 의자 돌리면서 놀고 있네. 또 있어. 임혜중 1장은 왜 크게 말 못해요? 그래서 over 틀리면 어때? 틀리면 그렇구나 이러면 되지. 그렇구나. 뭐 아닌 말이지 뭐. 뭐 틀렸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뭐 이러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에 however가 엄청 중요한 결정적인 however였던 거야.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거야? 장소도 한정되어 있고 호스트와 게스트가 될 수 있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오버 투어리즘은 사람과 장소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개념 그 다음에 어떤 경계가 분명한 그런 개념에 의해서 고통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다? 상황이 그거보다 더 복잡하다. 상황이 복잡하다. 어떻게 복잡하다?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숙소도 없고 비행기 티켓도 엄청 비싸고 그 다음에 막 에펠타워 앞에 사람들 막 바글바글하고 그런 physical capacity보다 더 다른 측면하고 related,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상대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예를 들어 잘 모르겠지만 에펠타워는 그 파리라는 도시는 한 달에 100만 명이 와도 수용이 돼. 근데 예를 들어 잘 몰라. 뭐 서울이라는 도시는 10만 명만 와도 터져나가.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 근데 그렇게 오버 투어리즘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이 비단 서울이란 도시의 크기, 파리라는 교통의 수용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다는 거야? 자연이 얼마나 퇴화되고 있느냐.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돈이 빠져나가고 있느냐. 뭐는 말할 것도 없고 not to mention은 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뜻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역적인 파워가 보통 들어가면 얘들아 권력이라고 해석하는 거거든. 그럼 권력의 다이내믹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오버 투어리즘 심한 데 중 하나가 베니스. 베니스, 사빈정. 맞아. 이탈리아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 보면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무슨 성이 그려져 있죠? 왜 하필 이렇게 제미나이가 성벽을 그렸는지 알 것 같아? 경계를 말하고 싶었던 거고 physical capacity를 말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이 다 못 들어간 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지. 한정돼 있다. 오버 투어리즘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럼 이렇게 왜 도움을 썼는지 알겠지? 물론 limited physical capacity도 있어. 하지만 이거 가지고 오버 투어리즘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뭐다? 얼마나 그 도시가 자연이 파괴되고 있느냐 부분. 그 다음에 얼마나 돈이 새어나가고 있느냐. 또는 그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구 10만 도시야. 너무 충분히 행복했거든. 근데 갑자기 이 도시가 너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막 100만 명씩 몰려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어때? 그 로컬 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즉시 오버 투어리즘을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뭔가 이 오버 투어리즘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표를 얻을 확률이 좀 더 높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치적 다이내믹이 움직인다라는 말인 거예요. 되게 어려운 글이야. 나 근데 설명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이 글의 답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론 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가 들어가야 돼? 오버 투어리즘 들어가야 되지. 오버 투어리즘 근데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이번에 오버 투어리즘이 안 들어가 있다고 답이 무조건 아니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비지털스가 아니다. 오히려 그럼 답이네 2번이. 여기도 오버 투어리즘이 할 수도 있겠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왜 2번 답이 아니야? 무엇이 만드는 그러니까. 요소를 설명하는 그렇지. 유명하게 만드는 인기 요소를 말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남메이션이죠. 그러면 이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해결책? 그렇지. 그래서 문제 상황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1번도 남메이션이죠. 3번은요? 루저리랑 문화를 따지는 게 그러면요? 루저랑 위너를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너냐 루저냐 하는 게? 누가 이득을 보고 있냐?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서 승자가 누구냐? 그러면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은 그러니까 관광 명소는 과잉 관광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게 맞냐? 혜택을 보는 손해를 보는 게 맞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 그럼 왜 마음에 안 들어야 되는데? 그냥 비교를 하지 않았고 애초에 이걸로 본 이점을 딱 기록하지. 위너를 얘기한 적이 없다. 그치? 와 잘했다. 4번은요? 4번에 이건 severity라는 단어 알아요? 이 단어 모르면 이제 날아가는 거야. 심각성. 이거의 형용사형이 뭐예요? severe, severe. 그죠? 잘했어요. 써야겠다. 네? 맞춰. 현사만 아니까. 이게 때다? 너네들의 어휘력이 severe하네. 현성아, 고등학교 시험은
얘를 준 다음에 얘를 서술형 답으로 쓰라고 하는 거야. 장난 아니지? 너 이미 알고 있잖아. severity. 뜻이 뭐예요? 심각성. 그럼 4번은 어디가 마음에 들어? 오버 투어리즘이 심각한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근데 much worse than imagined.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대. 맞아요. 답이네 그럼. 그럼 5번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Not simply better. 왜? over people. 이게 심각성을 말해야 되는데 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근데 not simply면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단순히 사람과 공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 단순히 이거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의 문제라는 거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매력적인 겁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중에 나는 당연히 고민했어야 됐다고 생각해. 나머지는 다 나가리잖아? 그러면 이제 보기의 상대성을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비 고일들. 보기는 항상 51대 49로 나뉠 수가 있고요. 얘가 49고 얘가 51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에요. 만약에 5번이 없었으면 4번도 나쁘진 않지 않아? 지금 오버투어리즘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게 우리가 단순히 바라봤던 사람이 바글거리고 장소가 막 터져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는 맞을 수 있지. 그래서 끼워 넣으면 되긴 된다? 근데 5번이 너무 확실한 거지. 근데 5번이 확실하다고 확신을 얻기가 되게 어려워. 다만 너네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게 뭐야? 파란색 아니야? 그 문제를 뛰어넘어 방금 마지막 두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런 상대적이고 정치적이고 복잡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여기서 너네가 단순히 이런 문제로 볼 수 없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연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맞은 사람이 없겠군요. 좋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숙제를 해오실 텐데요. 제가 또 써드려야 되죠? 근데 숙제 이제 맨날 똑같은 거 알아요? 맞아요.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략, 유형 공략인가? 유형 공략편 주제 제목 요지 있죠? 숙제 제목 23, 24. 10문제죠? 10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려야 돼요? 15분. 재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형광펜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요약 정리해오고. 그 다음에 밑에 내신 워크시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네, 그것도 문제 풀어서 셀프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거를 해야 되는데 500제 있죠? 500제. 500제를 오늘 풀었어요, 문제? 아직 못 푼 사람도 있어요? 왜죠? 지금 우리 1, 2회 풀었죠? 네, 1, 2회에 대해서 지금 복습되어 있는 상태죠? 3, 4회 지금 클린 시간에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회부터 4회까지 다음 시간에는 1회부터 4회 중에서 오답류 순으로 해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것도 형광펜 해야 돼요? 그렇죠. 기본이죠, 기본. 돼 있으면 선생님이 진짜 빨리 갈 수 있거든. 근데 니네가 미리 먼저 판단을 안 해갖고 오면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항상 똑같이 갈 거거든. 그리고 너 예측할 수 있겠지. 영상 찍어줄까 계속?